1431년 5월 13일 세종이 만든 조선의 소방특공대, 그 정체는 1426년 2월 15일 밤 한양의 어둠을 찢는 붉은 불길이 인순부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불씨는 한순간이었고 바람은 잔인했습니다. 초가 위로 옮겨붙은 불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한양을 집어삼켰고 이틀 만에 2000여 채의 민가와 관아가 사라졌습니다. 서울 전체의 10채 중 한 채가 불탔고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한양은 멈췄고 백성은 울었고 조선은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 불을 이길 수단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단 5년 후 세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1431년 5월 13일 조선 최초의 소방조직 금화도감을 설치합니다. 이날은 단순한 조직의 창설이 아닌 불길과 싸운 조선 최초의 전쟁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집은 대부분 나무와 지프로 지은 초가집이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 동네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단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조선의 질서와 백성의 삶, 왕권의 통제력까지 삼켜버릴 위협이었습니다. 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화재는 곧 반란이었습니다. 불이 나면 거리에는 절도와 폭동이 일어났고 관아의 서고는 타올랐고 왕실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종은 고민 끝에 군사가 아닌 또 하나의 군을 만듭니다. 이름하여 금화군. 이들은 종로에 배치되어 화재를 감시했고 불이 나면 물동이를 들고 뛰었습니다. 급수비자와 함께 수돗물도 없는 시절 강물을 퍼나르며 불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너무도 빈약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밧줄, 사다리, 도끼, 쇠갈고리, 장막. 그런데 정작 이 장비로는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압이 아닌 절단을 선택합니다. 불이 난 집을 직접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확산을 막는 소극적 소방의 전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화재가 나면 금화군은 심폐를 착용하고 불타는 지붕 위로 올라가 기둥을 자르고 바람의 방향을 계산해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물이 아니라 도끼였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들은 불을 끄는 자가 아니라 불을 막기 위해 삶을 부수는 자들이다. 조선의 법은 불에 대해 잔혹했습니다. 자기 집에 불을 낸 자는 곤장 100대, 남의 집까지 불이 옮으면 3년 유형, 관아나 창고에 불을 지르면 곧바로 차명, 왕릉을 태우면 국경 유배형, 방화는 곧 반역이었습니다. 그만큼 화재는 조선에 있어 국가체제 자체를 흔드는 재앙이었습니다. 1723년 조선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청나라로부터 수총기, 즉 최초의 물분사 소방 장비가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은 열악했고 금화군의 활동은 물이 아닌 선제 붕괴 위주였습니다. 이후 1894년 갑오경장을 거치며 경무사가 소방을 담당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비로소 소방서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선이 만들어낸 최초의 소방, 그 불꽃 같은 흔적은 잊혀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2년 세종이 창설한 금화군은 창립 591년 만에 조명을 받습니다. 5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금화군의 날이 열렸습니다. 세종의 복장을 한 배우 이모가 등장하고 소방기술인들에게 세종대왕 금화군상이 수여됩니다. 이날 사라졌던 불꽃의 기억이 다시 피어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즉 불길 속에 무너진 그날 밤의 기록은 지금도 역사서 속단 몇 줄뿐입니다. 누구도 그때 불을 끄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날 모든 집이 불에 타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은 여전히 종로 위에서 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 종소리를 따라 움직였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렇게 세종대왕은 1431년 5월 13일 금화도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